오늘 방문할 목적지는 수택사 미즈사와 데라입니다. 수택사는 일본 군마현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천년 고찰입니다. 지금 이곳이 도쿄고요. 수택사 군마현 수택사는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도쿄에서 수택사까지의 거리는 약 한 13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 세종시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잡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2시간 반 정도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전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일 것이고요.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에노나 신주쿠나 도쿄역이나 아니면 이케부쿠로역에서 시부카와역까지 가시면 됩니다. 시부카와. 물론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전철에 따라서 환승을 해야 하는, 그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갈 경우에는 고속버스가 되는데요. 도쿄역에서 주변에 있는 이카호 온천까지 가는 그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이카호 온천에서 수택사 가는 셔틀버스를 타시면 돼요. 한 10분 정도면 이카호 온천에서 수택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전철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버스편 같은 경우는 뭐 대략 도쿄역, 동경역에서 출발하는 게 좀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동경역에서 아침 9시 40분, 오전 9시 40분에 출발을 하면 이카호 온천까지 가게 됩니다. 이카호 온천에 도착하는 시간은 12시 50분이 되고요. 이카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시간은 12시 51분입니다. 대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이카호 온천에서 도쿄역으로 돌아올 때는 이카호 온천에서 1시 35분, 오후 1시 35분에 출발을 하고 이카호 버스 터미널에서는 1시 36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부카와역을 거쳐서 도쿄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도쿄역에 도착을 하면 대략 5시 5분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한 편 있다고 봐야죠. 도쿄역에서 이카호 온천 가는 편 한 편, 그리고 오후에는 이카호 온천에서 도쿄역으로 나오는 편 한 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임을 보면 도쿄역에서 이카호 버스 터미널까지 편도 2,800엔, 왕복으로 하면 4,800엔, 우리 돈으로 하면 48,000원, 한 5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이 들겠네요. 그리고 수택사가 이곳에 있고요. 바로 이곳이 이카호 온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카호 온천 돌계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65개의 돌계단으로 그 양 옆에 이렇게 온천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365일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라는 의미에서 365개의 돌계단이 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카호 온천에서 수택사까지는 이렇게 셔틀버스가 왕복을 합니다. 10분 정도면 갑니다. 그래서 이카호 온천에서 온천을 즐기시면서 수택사를 관광 삼아 참배 또는 뭐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이카호 온천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은 군마현을 대표하는 온천이에요. 물론 뭐 일본은 워낙 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일본 전국에 휴화산이나 활화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택사가 있고 이카호 온천이 있는 그 뒤에 산, 이 봉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좀 볼록 솟아 있는 그런 산인데요. 하루나산이라고 그럽니다. 하루나산. 이 산이 휴화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온천이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산 정상에 보면 하루나호라고 이렇게 산 정상에 호수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수택사와 이 온천, 이카호 온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택사의 그 자랑거리 또는 수택사를 대표하는 먹거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택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카와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미즈사와 데라에 닿게 되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더 계속 직진을 하면 이카호 온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 양옆에 보시면 우동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동집들이에요. 다 이게 식당 표시되어 있는 것들 대부분이 우동집들이에요. 바로 이 미즈사와 우동이 수택사 우동이 일본 3대 우동입니다. 미즈사와가 있는 군마현이 일본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약 중간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군마현을 대표하는 우동이 미즈사와 우동이고, 그리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가와현이 있어요. 가가와현을 대표하는 사누키 우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역시도 아주 유명한 우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키타현에 이나니와 우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나니와 우동, 사누키 우동, 미즈사와 우동, 이 우동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우동입니다. 특히 이제 이 미즈사와 우동, 수택사의 우동은 과거에 수택사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공양으로 이 수택사에서는 우동을 제공해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약 한 10서너 곳 되는 것 같아요. 그 수택사 앞에 있는 이 우동집들이 이 우동이 그렇게 유명하게 됐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택사는 사찰이다 보니까 뭐 육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는 그런 우동보다도 그 자루 우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루 소바를 많이 드셔 보셨을 거예요. 그 삶은 물기 뺀 그 소바를 소스에 이렇게 담가서 찍어 먹는 그 소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동도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자루 우동으로.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담백하고 맛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시부카와 역인데요. 미즈사와데라 수택사를 가려면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앞에 4번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2시에 하나 있고 1시 20분에 한 대가 있고 직접 가는 게,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제가 이쪽 그 여행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좀 물어보니까 그냥 직접 가는 것보다는 3번에서 이카호 온천까지 가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미즈사와 데라로 가는 게 훨씬 그 교통편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몰라가지고 1시 20분 그 미즈사와 데라 직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카호 온천에서 미즈사와 데라까지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버스비도 셔틀버스니까 약구엔 100원, 100엔 정도 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카호 온천까지 가는 버스는 자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이카호 온천까지 가서 이카호 온천에서 미즈사와 데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뭐 시간이 지금 1시 20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시 20분 출발하는 미즈사와 데라 직행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카호 온천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온천이에요. 일본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가족여행으로도 많이 오고 하는 온천이고, 요즘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우리나라 분들도 이 이카호 온천에 온천 여행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카호 온천에서 온천도 하시고 미즈사와 데라도 한번 들려보시고 그런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군마현에 있는 미즈사와 데라 수택사에 왔습니다. 수택사는 625년에 고구려의 스님 해관 스님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일본어로는 액간 스님인데요. 이분은 일본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승이시기도 합니다. 이 수택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현의 반야사 한야지도 창건하셨습니다. 해관 스님은 일본 불교 종파 중에 삼론종의 개조이시기도 합니다. 수택사가 창건 초기에는 굉장히 큰 사찰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몇 번의 화재를 겪으면서 새로 건물을 지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본당은 에도 시대 때 재건축한 그런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불교를 탄압하고 신도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그게 뭐 폐불회석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1871년에 메이지 정부는 태정관 포고를 통해서 사찰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사찰의 재산 아니겠어요? 그게 있어야 사찰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택사도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다가 최근에 들어서 사찰이 좀 규모가 많이 좋아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택사의 본당입니다. 본당의 본존불은 11면 천수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해관 스님의 목상도 같이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해관 스님이 일본으로 파견되신 것은 625년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영유왕이 일본 아스카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들과 함께 도일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신 해관 스님은 승정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남도 육종이라고 하는 종파 중에 삼론종의 개조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제 8세기 후반이 되면서 일본 불교가 직접 당나라와 교류를 하고 천태종과 진원종의 세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태종과 진원종은 당나라 밀교의 어떤 그 영향을 강하게 받죠. 그러면서 나라 불교와 대립이 심화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이 천태종과 진원종을 제외한 나머지 법상종이라든가 삼론종의 위세는 많이 약화되게 됩니다. 육각당, 육각의 2층 목탑입니다. 1층에는 6분의 지장보살님을 모셔놨는데요. 인간계, 천상계, 축생도, 수라도, 아귀도, 지옥도를 지키는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은 거고요. 2층에는 대일열에 비로자나불을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3바퀴 돌리는 것만으로 지장보살님과 비로자나불님께 공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찰입니다만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용왕변제천이라고요. 재물을 모으고 병을 낫게 하고 천수를 도와주는 신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12지 수호 본존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 12지 수호 본존은 개인의 애군을 막아주고 운을 열어주는 개운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분히 신불습합의 전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찰 안에 옛부터 이 사찰을 지켜주시는 신을 모시는 그런 사당, 신사가 또 존재합니다. 이즈나다이 곤겐을 모신 사당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찰 안에 7성각이나 3성각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감사합니다.